자, 시장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시장 시그널이고요.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조합으로 오늘 목요일장 접근해 보도록 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또 시그널 정리해 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 섹터의 그 강세 배경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투자가 관련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도 굵직한 호재가 들려왔죠. 미국의 정책 모멘텀까지 로봇 섹터의 수급을 오늘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개월 전 인공지능 개발 가속화 정책을 발효했죠. 5개월 뒤인 현 시점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은 이제 로봇으로 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뒤를 이어서 이 로봇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격전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면서 주요 미국 내 로봇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지원책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요. 내년에는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뒷받침되면서 미국에서 옵티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테슬라도 장중 4% 넘게 급등하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미 산업 로봇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미국 대비 4배 이상 지금 앞서 나가며 미국에선 적극적으로 공급망 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미국발 정치적인 이슈 역시 로봇 산업의 상승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지만 거시적인 이슈 역시 로봇주가 잘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가까이 커지고 있고요. 또 국내 정부의 코스닥의 부양책에 대한 그 힘까지 붙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천스닥을 바라보며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중 3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오늘 역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협동로봇 대표주 두산 로보틱스가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대장주 로보티즈가 12% 넘게 상승하면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와 덧붙여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봇주로의 그 투자 삼박자가 함께 맞서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 저희는 로봇주 또 관련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죠. 자, 로봇입니다. 미국에서도 밀어주는 테마. 어제는 원전, 오늘은 로봇. 내일은 뭐를 던져줄까요? 내일은 방산 이런 거 던져줄까? 뭐 좋게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국장의 K 증시에 관심이 많은 러트닉 상무장관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그거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로봇 봅시다. 일단 뭐 앞서서 너무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미국과의 이제 관세 전쟁이 아니라 네. 이제 넥스트 전쟁은 4차 산업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로봇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AI 반도체 랠리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AI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산업 이제 돈을 가장 빠르게 벌 수 있는 쪽이 지금 로봇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봇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사족 보행 로봇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현대차 공장에다가 투입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러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세는 당분간 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GPU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로봇주들의 네. 움직임이. 근데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합세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서 수급이 완전히 지금 코스닥 쪽은 로봇으로 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 젠스랑 CEO가 강조했던 뭐 피지컬 AI 그러면서 그 얘기 나오면서 구글 TPU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AI 칩 개발한다고 나왔고 네. 그리고 학습과 추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넥스트는 로봇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의 미래는 뭐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뭐 거기에 이제 브레인이 장착되면 인공지능까지도 우리 영화 속에 봤던 것들이 현실화로 빨리 다가오는 것도 인정하고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과연 그 비용 캐펙스라고 하는 거 투여 엄청나게 지금 자본을 투여하잖아요. 로봇을 어쨌거나 그 뭐 이게 그 파일럿이 됐던 기본 시제품이 됐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뭐 청소도 해주고 뭐 또 해주고 뭐 배달도 막 쥐가 뛰어다니면서 뭐 길 피해가지고 잘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이건 대량 생산해야죠. 근데 그 제품은 아직 안 나왔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약간 유연성 정도 막 영상 보면은 그 정도잖아요. 뭐 산업용 로봇에 아까 이제 로봇 관련주로 쭉 나왔는데 뭐 반도체 기업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럼 뭐 사실 위에 뭐 이송용 로봇 이것도 로봇이라고 치고 네. 다 로봇. 네, 그러면은 투여되는 그 비용 대비 이제 생산적인 효율성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걸 투여했더니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도 결국엔 그거 아닙니까? AI를 써보는데 기업들이 주저하는 것은 이걸 비싸게 주고 사서 내가 그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멈추면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갔네. 라는 자각을 할까 봐. 근데 네. 그런 자각이 있을 거냐 아니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집단 군중 심리처럼 계속 가는 거는 우리가 이 소설을 쓰듯이 그냥 당장 내일 터미네이터 나오고 막 우리 김주정 아나운서 좋아하는 로보캅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나요? 미안합니다. 너무 말이 좀 서술형이 돼버려. 저는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쟁 그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곳이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면은 옆집도 하고 저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게 네이버에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데 광고를 해서 그게 막 매출로 100% 이어진다라고 보장은 안 되지만 그게 군중 심리거든요. 내 경쟁 상대가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음식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리뷰라던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한 광고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중국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저거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심리가 지금 바로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그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야, 이 산업이 지금 당장에 돈을 못 버는 거 다 압니다. 그럼 로봇주들이 재무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다 알지만 지금 중국에서 치고 나가고 미국에서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는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이게 앞으로 뭐 생각해봐야 될 게 많겠죠. 투자 대비 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그 수익화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성장하는 거에 포커싱을 잡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중국을 견제하는 제조업 그 바탕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서 제조업의 또 하나의 그 큰 축이 될 수 있는 강자죠. 우리 한국을 좀 동반자로 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건 또 맞아요. 논리적도 맞고 설득력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얘기해서 주가로 중국의 그 견제의 목적은 영상들인데 이미 노출된 바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상당히 앞서 가잖아요. 네. 근데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펀딩을 받고 있고 상장을 준비하는데 밸류에이션을 한 9조에서 10조 원화로 쳤을 때 그 정도 받는다면은 그럼 유니티에 비교되는 우리의 업체들이 얼마 정도 밸류에이션이 된 건가? 지금의 지금 로봇이 대장주가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9조 1,000억입니다. 9조 1,000억. 예. 그러면 레인보우하고 유니티를 비교했을 때 경쟁할 네. 만한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경쟁이 된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6가 됐던 레인보우를 사야죠. 그죠? 레인보우 6가 어디서 나왔지? 게이밍. 네. 하여튼 뭐 자, 레인보우 로봇에 대한 이건희 대표의 생각.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볼 때 버블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9조가 넘었고 1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연간 매출이라 이런 거 보면 되게 허접하죠. 예, 그냥 삼성 큰형님의 그 대주주가 삼성전자라는 이유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중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직은 로봇주 전반이 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좀 과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3년치를 땡겨왔는지도 모르겠고 한 10년치를 땡겨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근데 아직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한다는 거 준비한다는 얘기가 벌써 며칠 전에 나왔고요. 그걸 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그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의 교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할 만한 이제 로봇을 생산한다라고 대량 생산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로봇을 내년에 이제 밀어주겠다. 미국은 지금 공장은 자꾸 우리 보고 지으라 그러고 일본 보고 지으라 그러고 대만 보고 지으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인력이 문제죠. 항상 근데 그 인건비는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뭐 미국의 국민 GDP가 개 1인당 총소득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 평균 소득이 거의 8만 불을 넘어간 상황인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제 공장을 돌려서 사람으로 돌려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100% 없죠.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인건비가 너무 올라와서 그럼 결국에는 뭐 자동화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자동화를 해서 로봇 산업을 키우고 산업용 로봇이 됐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그걸 키워서 오히려 그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사실 더 맞거든요.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한 걸로 보이고 이제 어차피 갈 길인데 그동안 로봇주의 그 한 뭐 3년간의 상승의 근거는 인구 노령화와 이제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중국도 그러면 사람 그렇게 많은데 로봇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중국도 지금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도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큰 틀로는 로봇이 가는 건 맞는데 우리 지금 하반기 들어서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거의 안 쉬었어요. 실적 시즌에 잠깐 빠진 것 빼고는 지금 거의 지금 계속 위로 우상향 중인데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를 잡으신 건데 지금 그러면 로봇주를 어디에서 골라야 되느냐는 건 사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신규 투자자분들은 네. 기존에 일찍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2만 원대, 3만 원대 사신 분들은 고민이 없죠. 예, 근데 지금 이제 47만 원인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냐라는 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미국 회사들 특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옵티머스에 들어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지금 가격을 얼마로 제시했냐면 한 3천만 원 얘기하고 있어요. 네. 3천만 원짜리 액추에이터 하나 그럼 얼마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액추에이터 하나가 뭐 100만 원씩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 정해지고 큐가 정해지면 밸류가 계산이 돼 버리죠. 네.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거품을 즐기되 이 안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로봇 관련된 진출을 한다 해서 올라오는 뭐 HL 만두라든지 뭐 현대오토웨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 네.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선택의 영역에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택과 압축 뭐 이렇게 확 펼쳐지기에는 이제 약간 스마트해졌잖아요. 시세들이 일정 부분 나왔고 로봇이라고 다 로봇은 아닐 거다. 그중에 진성들이 있을 거고 실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주호 본부장은 전략과 그다음에 선택. 지금 뭐 SPG부터 시작해서 감속기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0배 올랐고요. 원익홀딩스도 10배 넘게 올랐고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도 많이 오른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본다면 저는 피지컬 AI랑 감속기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메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메스. 네, 시메스가 지금 보면은 로봇들 중에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데가 클로봇이랑 시메스 두 군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감속기 관련주들,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다 부품이거든요. 그럼 하드웨어 쪽으로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냐? 그럼 결국에는 그 액추에이터들이 모여서 로봇이 하나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제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메스가 아직 로봇주 중에 덜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현대모백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장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메스가 지금 쿠팡에다가도 공시가 났습니다. 수주한 공시가 났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랑도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시메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력 자체가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로봇주들 중에서 내가 뭐 살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액추에이터나 이런 종목군들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아직 시세가 덜 나온 종목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는 전략과 선택 집중으로 어떤 걸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은 되게 비슷한데 부품주들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주들은 좀 제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협동 로봇 쪽으로 지금 무게를 많이 실고 있는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협동 로봇 시장은 중국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좋은 뭐 조선 관련돼서 뭐 이제 용접 로봇 개발하고 있는 뉴로메카 같은 회사들도 주목을 좀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그닥 뜨겁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뭐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매력이 있다. 밸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네. 근데 현대차 얘기하면 또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자동화, 공장 자동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중국 다음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다고 배웠는데 네. 중국은 자료가 좀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문제는 뭐였냐면 다 독일 거, 일본 거 갖다 쓴 거죠. 네, 일부 부품만 우리가 좀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헤드가 중요하죠. 예, 지금 기계와 결국에는 AI가 접목을 해서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 내년에 큰 화두일 텐데 거기에 가장 핵심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이 결국에는 현대오토에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오늘 현대오토에버 오늘도 한 22% 올라가는데 이걸 따라사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조정 나올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조정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된다. 이제 스타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이게 자율주행으로만 묶여 있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제 5만 장 GPU 갖고 와서 네.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의 그 자동화라든지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도 하나의 로봇이니까 이쪽까지 확장이 되는 것들을 보면 그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 현대오토에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시가총액 이제 한 7조 4천억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매출이 4조 넘게 나온 회사인데 7조 4천억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밸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눌릴 때 현대오토에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이나 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그 로봇 산업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완성도는 떨어지는 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동안 너무 막 좀 엉켜버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심을 두는 거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공정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뭐 손기술이 됐던 뭐가 됐던 그 공정 노하우에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필요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로봇이 됐던 AI가 됐던 학습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디 가서 배워요? 유학을 뭐 보내는데 뭐 엉뚱한 나라를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을 눈독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지렛대 삼아서 이용을 하면은 좋은 기업들이 탄생은 하겠구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 뭐 이 꺾기에 뭐 관절에 뭐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필요하죠. 네.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시메스와 현대오토에버를 두 분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볼까요? 김주영 아나운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은 건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 섹터는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를 반영하면서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소식과 함께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출범 소식이 건설 섹터의 투심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62.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편성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산이 많아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중 약 70% 이상이 사회 간접 자본을 짓고 또 이 공공주택 주택 공급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사업 간접 자본 예산 역시 1조 6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토목공사, 인프라공사 등 건설 섹터와 관련 종목들이 수주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침체되었던 지방 건설업이 다시 한번
번 활력을 띨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건설, 특히 중소형 건설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는 새 컨트롤 타워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수년간 부진했던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PF 부실 같은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상지건설이 상한가, 동신건설이 24% 넘게 급등한 반면 최근 강했던 원전이 묻어있는 종목이죠. 현대건설은 3% 넘게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하는 요소가 있긴 합니다. 건설 섹터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느냐일 텐데요. 현재 업황이 심각하고 공사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면서 종목별 그리고 앞으로 건설 섹터의 주가 상승의 향방도와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는 건설 섹터 과연 어떻게 옥석 가리게 해볼 수 있을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장은 항상 의외성이라는 거를 많이 내포합니다. 왜 겨울철 갑자기 뜬금없이 건설? 그러면 뭐 거기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있죠. 이거 원전을 붙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내년도에 예산안이 책정이 됐는데 대규모 슈퍼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결국에는 또 항상 정권 초기에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 SOC, 그러니까 살간접자본 투자. 그러니까 과거 정권들은 다 그랬죠. 뭐 토목, 그다음에 뭐 강도 파고, 뭐도 하고, 뭐 교량, 뭐 항만, 뭐 공항 막 짓는다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공항이 진짜 수십 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공항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면적 대비는 많죠. 면적 대비 많은가요? 예. 자, 어찌 됐건 뭐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것, 뭐 마샬 플랜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서유럽 재건을 위한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하죠. 아직 종전이나 휴전이 합의된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뭐 이게 맞닿아서 연결되면은 우리 국내 뭐 모르겠어요 건설 이게 이제 오염 테마가 오염이 돼가지고 좀 제가 좀 그런데 전 정권에서 하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굵직한 흐름일 수도 있었던 좋은 기회잖아요. 뭐 중장비도 우리나라 잘 만들고 하니까 잘 됐건 건설 뭐 갑자기 무슨 이슈로 어떻게 왜 이랬는지 본인들이 보시는 것들 풀어주시죠. 일단 뭐 국토부 새 컨트롤 타워 뭐 출범하면서 약간 뭐 예산이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약간 천일고속 그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상징적인 게 기업이 나와요. 그렇죠.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천일고속이 거의 보름 만에 1000% 넘게 올랐는데 네. 지금 상지건설도 지금 다시 이 현상을 갔죠. 또 숟가락 얹리고. 네, 이 종목도 아직 그때 10연상 갔던 종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좀 뉴스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고속버스 터미널 그 지분을 16.7%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사실 주가가 오를 거면 지분만 보고 오른다면 신세계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상지건설도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졌다시피 네. 좀 이러한 그냥 진짜 이런 이슈 테마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해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냐? 지금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주담대랑 연동됩니다. 맞아요. 근데 주담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미 주담대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3.4%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을 풀어가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냐. 이걸 보면 약간 글쎄요, 아직까지는 글쎄요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건설주들은 중소형 단에 있는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약간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내가 건설주를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겠다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건설사. 자, 그럼 이건희 대표는 이 건설주 뭐 중소형주지만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 부럽기도 하고 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보게 되는 투자자의 마음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안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괜히 뭐 천일고속처럼 올라갔으면 좋겠죠. 예, 근데 뭐 동신건설 지금 25% 이런 데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회사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뭐 정치인 테마죠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지금 건설주들이 예산이 좀 늘어나고 뭐 그 저는 웃긴 황당하게 이제 평가하는 걸 봤는데 컨트롤 타워가 바뀌었다고 뭐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건 별로 없는 걸로 보는데. 뭐 아주 센세이션한 개발을 하나 그러니까요. 이제 뭐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공해성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늘에 예. 떠 있는 뭐 근데 그냥 뭐 임대주택 더 짓고 네. 그 지금 한마디로 이제 SOC 조금 늘리겠다 이 정도인데 예산이 최대다. 그냥 그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설비도 부자재 비용들. 예, 건설비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계획만 하더라도 이거에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매수로 의견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사시는 게 맞고 네. 저는 대형 건설사도 굳이 뭐 사야 되나 지금 살 거 너무 많은데 건설까지 우리가 좀 거기 개인 투자들이 손댈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탑픽으로는 이미 정한 종목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탑픽 기업 얘기하시죠. 예, 현대건설을 네, 이제 현대건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그것도 원전 관련된 이슈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네. 현대건설이 모든 원전을 다 따낼지 여부는 모릅니다. 아직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대건설을 뭐 한 5% 정도 편입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굳이 내가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건설주를 굳이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죠. 원전 관련주 살려면 그냥 두산에너빌리티 사면 되지 왜 현대건설을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만약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형주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 역할도 하니까 네. 뭐 삼성물산을 사시던 현대건설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은 아까 맥락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대형 건설사, 국한화사 네. 어떤 기업? 뭐 저도 굳이 하나 사자면 지금 현대건설이 아닐까 이렇게 오, 생각하고 공통되네.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담대가 계속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을 계속 규제하고 증시를 머니무브를 부동산에서 증시로 주식시장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토부에서 뭐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막 회복된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 이슈성으로 올라왔다. 네. 그럼 건설사 중에서 그나마 원전 모멘텀 가지고 있는 건 현대건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삼성물산 정도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로 국한하자 얘기해 주셨고 뭐 현대건설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혹시 뭐 이게 강남 고스터미널 부지 개발에서 그 옆에 또 붙어 있잖아요. 네. 압구정 뭐 보통 보면 또 타이틀 나가요. 단군 이래 최대의 뭐 재건축 뭐 이렇게 또 나갈 텐데 압구정동 하면은 또 현대건설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압구정 현대건설 뭐 현대아파트도 재개발 아마 그쪽이 이제 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로 보시고 예 아마 어제 뭐 대성산업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 옆에 GS칼텍스 주유소 하나 갖고 있다고. 네. 예, 그 조그마한 부지 하나 갖고 있어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주가가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건 정치적인 이슈랑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네. 서울시 시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또 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동산을 허허벌판에다 뭘 짓는 건 쉬운데 사실은 있는 걸 부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니까 네. 지금 뭐 천일고속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것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예, 어느 순간 이거 뭐 상당 부분 미뤄진다, 뭐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 다시 다 제자리로 오겠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서 이런 테마성 재료로 올라오는 것들, 정책 이슈로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정책이 산업과 연관이 돼서 지금 뭐 AI처럼 굵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못하면 물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올라오면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오히려 빠져나올 기회로 좀 잡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소형 건설주들의 뜬금없는 강세, 느닷없는 강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의를 조금 당부하시는 모습. 만약 굳이 접근하시게 전략을 한다면 대형 건설사로 좀 압축하자 이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네요. 자, 시장 시그널이었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